시니어를 위한 황금 수면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요즘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시계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나 새벽 시간을 오롯이 견뎌내며 다시 잠들기 어려워 답답한 마음에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러한 고통스러운 밤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밤 고통으로 다가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두렵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마저 사라진 듯한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잠 못 드는 밤이 거듭될수록 몸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진 듯 힘들고 머리는 안개 낀 듯 멍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영상 시청 전 화면 2번 터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젊었을 때처럼 잠 못 자는 게 당연하다는 주변의 말이나 스스로의 체념 속에서 혹시 여러분만의 깊은 고민과 고통을 홀로 삼키고 계셨다면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니어 절반 이상이 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건강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은 단순히 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소중한 기억력을 저하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심지어는 깊은 우울감과 불안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황금빛 꿀잠을 되찾는 그야말로 놀랍고도 실질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비법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황금빛 꿀잠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시죠. 시니어 수면의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여정은 바로 나이와 수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통념이 과연 진실에 가까운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래된 오해에 불과한지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수면 패턴은 젊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밤새도록 푹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수면 조절 중추의 기능이 노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약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핵심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수면의 깊이를 조절하는 능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 몸에 이제 잠들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신호가 약해지니 잠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마치 우리 몸의 수면 지휘자와 같아서 어둠이 찾아오면 잠을 유도하고 체온을 낮추는 등 수면을 위한 준비를 총괄합니다. 수면의 구조 자체도 변합니다. 우리는 잠이 들면 얕은 비렘 수면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깊은 비렘 수면 3단계, 서파 수면이라고도 불리는 단계로 진입하고 이후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약 90분 주기의 수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이 깊은 서파 수면과 렘 수면의 비중이 줄어들고 얕은 비렘 수면 1, 2단계의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파 수면은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낮 동안 쌓인 뇌 노폐물을 청소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2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며 신체적인 회복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렘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낮 동안 학습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밤새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는 야간요 증상이 잦아지거나 관절염, 허리 통증, 신경통 등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잠에서 깨는 경우도 흔해집니다. 이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과 같이 노년층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수면 관련 질환들도 밤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짧게 자더라도 깊이 자는 것이 중요하고 밤에 깨더라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질의 수면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신체적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활력과 인지 기능을 보존하며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이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파트 2 잠을 방해하는 7가지 숨겨진 범인들.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의 밤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숨겨진 범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의 소중한 잠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숨겨진 범인들이 아주 영리하게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범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씩 제거해야만 비로소 여러분은 편안하고 깊은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혹시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 중에 수면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가진 것은 없는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분들은 건강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만성질환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약물들은 수면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 중 베타 차단제 계열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뇨제는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자주 깨는 야간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복용 시간을 오후 늦게나 저녁으로 잡으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을 설치게 만들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오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기약에 흔히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성분, 특히 1세대는 낮에는 졸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밤에는 신경을 흥분시키거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코막힘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같은 비충혈 제거제나 카페인 성분도 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천식 치료제에 포함된 기관지 확장제, 갑상선 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제제, 일부 항우울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도 수면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만약 새로운 약을 복용한 후 잠들기 어렵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졌다고 느껴지신다면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담하여 약물 조절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약물로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수면 방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도 밤잠을 방해하는 강력하고 교활한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과식하거나 특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습관은 소화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속쓰림, 위산, 역류, 더부룩함 등을 유발하고 이는 곧 편안한 잠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소화 활동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일부 탄산음료, 초콜릿 등은 뇌를 각성시켜 잠을 쫓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므로 오후 늦게 대략 오후 3시 이후나 저녁 시간에는 가급적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한 잔의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최대 6-8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카페인 대사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느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 올 땐 술 한 잔이 최고지 하면서 잠들기 전에 알코올을 섭취하시곤 하는데요.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듯 느껴지지만 사실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알코올은 얕은 잠인 비렘 수면을 늘리고 깊은 잠인 렘 수면을 줄이며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들고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캐모마일, 라벤더, 루이보스 등 한 잔 정도가 훨씬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잠자리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어떠세요? 잠 안 오니까 TV나 봐야지 또는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좀 볼까? 하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불빛, 즉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에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가 이 신호를 방해하여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고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또한 흥미진진한 드라마나 영화, 자극적인 뉴스나 SNS 콘텐츠는 우리의 뇌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잠이 들더라도 불안정한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모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해보세요.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안락하고 평온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 잠들기 전에는 종이책 독서, 차분한 음악 감상,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 낮 동안의 활동량이 부족한 것도 밤잠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충분히 움직여주고 에너지를 적절히 소모해야 밤에 이제 쉴 때가 됐구나 하고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며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낮 동안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활력을 줍니다.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산책, 맨손 체조,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등산, 정원 가꾸기, 수영, 태극권 같은 적절한 신체 활동을 낮 동안 꾸준히 해주시면 밤잠의 질을 크게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오전에 햇볕을 쬐며 활동하는 것은 밤의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우리의 소중한 잠을 훔쳐가는 교활한 범인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은퇴 후 상실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나 친구와의 사별, 외로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우리의 뇌를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밤중에 자주 깨어나게 합니다.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 또는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일기로 쓰는 습관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평온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에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해두고 이때 모든 걱정을 종이에 적어두거나 마음속으로 정리한 뒤 걱정은 내일 낮에 다시 생각하자 하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도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만성적인 통증도 숙면을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관절염, 허리 통증, 신경통, 근육통, 두통 등 시니어분들이 흔히 겪는 만성 통증은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혀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통증 때문에 잠들기 어렵거나 잠에서 자주 깬다면 통증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통증 부위에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온열팩을 사용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통증 완화제를 복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고 활기차게 바꿔줄 황금빛 꿀잠 솔루션을 대공개할 시간입니다. 1단계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만들기. 우리 몸은 놀랍도록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우리 몸속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일정한 패턴에 따라 호르몬 분비와 체온 조절 등을 담당하며 우리의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며 우리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밤 늦게까지 깨어있기보다는 평일과 주말 모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불규칙한 생활을 해오셨다면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5분씩이라도 조금씩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천천히 조절해보세요.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3주 정도 꾸준히 노력하면 생체 시계가 재조정되어 훨씬 수월하게 새로운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완벽한 수면 환경 조성하기.
여러분의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나요? 이 세 가지 요소는 숙면의 3대 원칙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첫째, 어둡게 만들기.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눈 가리개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이나 디지털 시계의 희미한 불빛, 심지어는 멀티탭의 작은 LED 불빛조차도 예민한 사람에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침실 밖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조용하게 만들기. 소음은 잠을 깨게 만들거나 잠의 깊이를 방해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외부 소음이 심하다면 두꺼운 커튼이나 방음제를 활용하거나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혹은 백색 소음기 화이트 노이즈 머신을 활용하여 편안하고 일정한 소음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도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원하게 유지하기. 침실 온도는 살짝 서늘하게 느껴지는 18, 22도 정도가 숙면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전 체온이 살짝 떨어질 때 수면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고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적당한 쿠션감을 가진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베개는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지지해 주어 경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여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침실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을 넘어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수면 성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에서는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업무, 식사 등 잠과 관련 없는 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잠들기 전 릴렉스 루틴. 밤잠 루틴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자기 전 릴렉스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는 우리 몸에 이제 잠들 시간이야라는 부드럽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의 근육을 깊숙이 이완시켜주고 샤워 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38,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 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라벤더, 캐모마일, 베르가못 같은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향기요법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서 가벼운 독서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흥미진진해서 잠을 쫓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책보다는 편안하고 잔잔한 내용의 에세이나 시집이 좋겠죠.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읽는 것보다는 종이책을 선택하는 것이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도 정말 효과적인 릴렉스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나 걱정들을 잠시 잊고 마음을 비워보는 거예요. 478 호흡법처럼 4초간 코로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참고 8초간 입으로 숨을 내쉬는 간단한 호흡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호흡법은 우리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을 이완된 상태로 유도하고 심박수를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이나 어깨, 허리처럼 평소에 뻐근했던 부위를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이 이 루틴을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다 하고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죠. 4단계 낮잠 관리하기.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낮잠은 밤잠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면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밤중에 자주 깨는 등 수면 문제가 심화된다면 아예 낮잠을 피하고 낮에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충분히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수면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이 수면 압력이 해소되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만약 낮잠이 꼭 필요하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내외로 짧게 주무시는 파워 낮잠을 추천합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깊은 잠에 빠져 밤잠에 영향을 주거나 잠에서 깼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는 수면 관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잠들기 어렵거나 밤중에 너무 자주 깨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만성불면증은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인지행동 치료와 같이 불면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니어 수면의 오해와 진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소중한 잠을 방해하는 숨겨진 범인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라도 이 영상에서 배운 새로운 습관 중 여러분에게 가장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부터 작은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끈기입니다. 작은 변화가 꾸준히 모여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새롭고 평화롭게 바꿔놓을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밤부터 편안하고 깊은 꿀잠으로 매일 아침 개운하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 숙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고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 귀한 정보를 접하고 황금빛 꿀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응원은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밤 편안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